추석이 다가오면 더욱 바빠지는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배 경매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경매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배들이 이곳에서 실시간에 가격이 매겨지고 가치가 평가됩니다. 나주배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매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나주배는 언제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에 걸맞게 나주배는 단연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하나가 오늘날 나주배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주에도 나주배 나름인데요. 상품 최고 단가를 받는 반면에 최하 단가 만든 나주거든요. 최고 단가 만드는 선별, 첫째는 선별을 좋아야 됩니다. 선별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미숫가루 추가하지 말아야 돼요. 배 하면 나주, 나주 하면 배. 이 같은 공식이 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배의 명산지이자 본고향 하면 떠오르는 고장. 그 답으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주부터 손꼽으실 겁니다. 이처럼 배는 나주라는 지명과 어울려 훌륭한 브랜드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주배의 굳건한 아성이 하루아침에 쌓여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온 믿음의 결과겠지요. 나주의 대표 명물로 손색이 없는 배. 하지만 이렇게 많은 배들 중에 나주배는 아직도 그 명성을 지켜가고 있는 걸까요? 한겨울을 이겨낸 배나무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풀리듯 꽃망울이 터지면 사방천지엔 꽃잔치가 시작됩니다. 후덕하게 피어나는 꽃들은 수줍은 처녀 가슴은 살랑대는 봄바람이 되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에겐 든든한 희망이 됩니다. 그렇게 나주배는 우리에게 향긋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정의 만복을 기원하고 조상께 예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명절에 차례상을 차립니다. 가을 내 수확한 곡물로 떡을 빚고 빛깔 좋고 귀한 걸로만 골라 정성을 다해 치르는 전통 의식이지요. 알이 굵고 빛깔이 고운 배는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소박하고 간소한 상이라도 배는 꼭 올려야 하는 의미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배는 껍질이 노랗고요. 속살이 흰데 이 껍질이 노란 것은 바로 음양오행에서 황색을 뜻합니다. 이 황색은 우주의 중심이요. 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말을 하고요. 배의 속살이 흰 것은 바로 우리 백이민족의 순수함과 밝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차례상에는 좋은 배를 골라서 저상께 올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뿌리를 확인하고 그 뜻을 자손과 나누는 중요한 자리마다 배를 올렸고 그 자리에는 늘 나주에서 난 좋은 배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배의 명산지 나주입니다. 나주시청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배나무가 보존돼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가 올해로 벌써 80하고도 5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에도 꿋꿋하게 열매를 생산해내고 있으니 그 생명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나주에서는 이 배나무가 심어졌을까요? 삼한시대에도 배나무가 있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문헌상에는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주의 곡물로 배를 바쳤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400여 년 후에 발간된 금성읍지에도 지금의 나주 문평 지역인 거평의 특산물로 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년 전부터 나주는 배의 명산지였습니다. 다른 지방 역사를 이렇게 찾아봐도 물산편 모두 찾아봐도 배가 토곡물로 해서 진상품으로 해서 거명된 데가 나주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도 나주배가 그때부터 확실히 유명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로부터 이는 이롭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은
배의 이로움을 생활 아주 가까이에서 이용해 왔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배로 약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배의 속을 비워서 그 안에 꿀이나 조청을 넣고 푹 고아내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약이 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 천식제, 배 천식고입니다. 원래 천식고는 배를 진흙으로 꼼꼼하게 싼 다음 밥 짓는 아궁이에 반나절을 구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감기약 대용이 되었죠. 가족 중 누군가의 피부가 종기나 상처로 곪으면 배를 얇게 썰어 붙이곤 했는데 이 생배가 상처를 아물게 했다고 하네요. 그뿐인가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소가리에도 이 배가 명약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합니다. 본초 항목에는 배가 심장을 맑게 하고 담을 없애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중국의 의학전서 천금방에도 배의 놀라운 효능이 조목조목 적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배나무의 껍질은 부스럼이나 옴이 올랐을 때 다려서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잎은 배탈이 났을 때 다려 마시면 차도가 있다고 하는군요. 배는 달콤한 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로움으로 우리의 몸도 살려주었던 명품 중의 명품이었습니다. 나주를 지나가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밭입니다. 이 배나무들은 일제강점기 나주의 토지를 눈여겨본 일본인들에 의해 오늘날과 같이 대량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황토와 점토가 섞인 나주 땅은 갖가지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리 박은 나무들이 좋은 배를 생산한 것이겠죠. 심어만 놓으면 배가 잘 돼야 달고 그 증거가 1923년경에 조선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상품들이 모두 모여 경쟁했던 조선 박람회. 거기에서 나주배가 당당히 동패를 수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주의 자랑이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의 쾌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받은 분이 여러 일본 사람들 차차 부르고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입상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배가 그렇게 달고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사방에서 나주배 맛만 본다 치면 전부 다 좋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나주배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져 갔고 배 재배지도 빠른 속도로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주 사람들은 배나무 한 그루가 마치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귀하게 키웠습니다. 저 배나무 한 나오고 너는 한 마디가 안 바꾸다는 그런 정도께. 그리고 이제 배 키워가지고 이제 자식도 자식이는 뭐 이제 거의 논 사고 거의 그런 재미지. 땅 사고 이제 아니. 저 밑에가 다 이제 80년 그 요는 이제 얼마 안 돼요. 한 30년 돼갖고 여기서. 할아버지만큼이나 늙어버린 배나무. 하지만 아직도 수확의 설레임을 안겨주는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뭐요? 그 배가 그렇게 귀했고 맛있고 값이 나가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추석을 앞둔 가락동 도매시장에는 평소에 6배가 웃도는 배 물량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배의 거래 규모가 하루에만 80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억소리가 날만하죠? 이제 배 재배지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나주의 배 생산량은 전국의 15%에 불과하고 그 재배 면적도 충청남도가 이미 전라남도를 앞섰습니다. 지금 배 주산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꾸 옛날에는 나주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배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나주보다 배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주산지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배가라는 거.
올해도 백화점에는 명절 선물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산지라는 이미지가 많이 희석된 지금 다양한 배 생산지들은 품질을 무기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기호는 전보다 더 날카롭고 까다로워졌습니다. 노년층 이제 좀 옛날부터 배를 많이 소비하시던 분들은 나주배를 이제 최고로 치시고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젊은 층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실속이라든지 사가배 혼합 오히려 또 사가 쪽을 더 선호하시는 경향 때문에 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은 고품질 상품들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배 하나에 10,000원이 넘는 일명 명품 배들이 진열된 곳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주배가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은 자리를 선점했다고 까다로운 고객들의 주머니를 열리게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나무도 제 모양을 바꿔가며 가을을 준비합니다. 정성만 쏟으면 덩실덩실 결실을 내놓는 나무에 농민은 웃음을 얻고 또 내년을 준비할 힘을 얻습니다. 한 해가 꼬박 연그러 있는 배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채워주고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신고가 아닌가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크고 노란 신고. 이 배를 키우는 밭은 나주 어디에서든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저는 100%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저장성이 아주 좋아요. 그 당도도 좋으려니와 저장성이 좋아서 지금부터 따갖고 저장을 해놓으면 매년 세배 날 때까지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주. 그렇습니다. 신고는 장점이 아주 많은 품종입니다. 재배하기가 비교적 쉽고 저장성이 좋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이 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 하면 바로 신고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고는 병해충에 약하다는 단점도 함께 안고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신고배의 가장 큰 취약점이 소위 흑성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흑성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 두 번째로는 무농약 또는 저농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오히려 그런 그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어서는 오히려 신고를 지나치게 많이 심었던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나주배 품종 중에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5%. 다른 품종들도 있지만 거의 수출로 나가거나 거래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추석을 앞두고 나주에서는 하루 20톤에 가까운 신고배가 선별 과정을 거쳐 시장으로 나옵니다. 신고 한 품종만 의존한 홍수출하죠. 하지만 이 배들이 조금만 더 익는다면 더 맛있는 배가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고가 가장 맛있게 익는 시기는 10월 초순입니다. 100년 동안 추석의 분포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무래도 추석이 신고의 숫기보다는 좀 더 빠른 것 같네요. 하지만 시장으로 나가는 배의 대다수는 신고. 그렇다 보니 신고배 하나로 수확 시기를 보름에서 한 달까지 앞당겨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베렐린이라 불리는 생장 촉진제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진 식물성 호르몬이죠. 사실 이 촉진제는 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다양한 과일들의 숫기를 조절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배에는 이 젤리 타입의 촉진제를 씁니다. 이 촉진제를 배 꼭지에 발라주면 그 배는 일반 배보다 좀 더 빨리 자라게 되죠. 사실 지베렐린은 배의 숫기를 조절해서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배의 맛이 채 들기도 전에 배를 크게 하고 익게 한다는 점입니다. 모양이 좋고 빛이 좋은 배는 돼도 맛이 잘 든 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맛있는 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맛없는 배를 드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나주시 금천면의 손두현 씨는 올해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열매의 절반은 기존의 관행대로 촉진제를 바르고 나머지 절반은 자연 그대로 크도록 놓아둔 것인데요. 저기 배봉지들 보이시죠? 그중 하얀 봉지 안에는 촉진제를 바른 배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봉지에는 바르지 않은 배가 자라고 있죠. 제가 할 때는 계속 한 80%에서 100% 다 칠했거든요. 근데 올해 안 칠해놔서 상당히 이거 좀 배가 걱정이 돼요. 배가 클 것인가 안 클 것인가. 저도 농가 소득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열매의 차이점은 촉진제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봉지들인데요. 이 봉지의 색에 따라 배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착색지입니다. 이 전액 안에는 검정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인데 보여주시면 이 색깔이 이 안에서 검정 거 있어서 빛이 통과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지변에 치는 것은 반강제적으로 큰다고 봐야죠. 근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기 되면 배가 딸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이 착색 봉지 안에서 자란 배는 햇빛이 차단된 채 촉진제의 힘에 의존해 크게 됩니다. 촉진제를 칠하고 착색 봉지를 씌운 배, 과연 얼마나 컸을까요? 신고가 맛이 들기엔 아직 이른 8월 중순이지만 이 정도면 제법 크고 색깔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자연 그대로 큰 배와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것이 원래 이 시기의 신고의 모습일 겁니다. 같은 가지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 차이는 참 크죠? 우리는 배라면 모름지기 커야 하고 색깔이 예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두 배를 비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를 선택하셨나요? 빛깔도 깨끗하고 크기도 알맞은 것이 선물하기엔 참 좋아 보이지만 이 배는 색도 모양도 만들어진 아직은 우짜란 배입니다. 여기 두 개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앙이라는 품종이고 다른 하나는 촉진제를 사용해 일찍 수확한 신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를 드시고 싶은가요? 이 원앙은 크기가 작고 표면은 거칠어 보이지만 신고보다는 당도가 높고 제숫기에 수확한 배입니다. 반면에 신고는 껍질의 광택이나 크기 모두가 흡족해 보이는 특품이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키운 배라는 사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요? 실제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두 품종을 밝히지 않고 만만으로 선호도를 조사해봤습니다. 결과는 원앙의 압도적인 승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품종이나 모양과는 상관없이 맛으로 배를 선택했고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맛있는 배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나주 배 시험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배는 화산이라는 품종의 배입니다. 이 배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서 아는 사람만 아는 배로 대부분 직거래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만풍이라는 품종의 배입니다. 과피색은 신고에 비해서 녹색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육 선숙형이라고 그러는데 신고에 비해서 과피색은 적지만은 당도라든가 육질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품종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신고에 비해 당도가 높은 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만나볼 기회조차 없었던 배들이네요. 일본의 배 주산지로 유명한 토토리현에는 배의 정령을 모시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장 사람들의 배에 대한 애정은 각별합니다. 이 신사에서 모시는 배는 여기 보이는 20세기 배입니다. 이 배는 한국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푸른 배의 일종이지만 일본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배입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다 익어도 껍질이 푸른 배를 일본인들은 좋아하는군요. 매년 수확기가 되면 한적한 시골 도토리현은 일본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이 20세기 배를 찾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죠. もう特に有名です。
もう20世紀といった鳥取と言ってもいいと思いますよ。有名ですよ。20世紀梨はもう鳥取で、ここ一番大きいから普通のお店で買うよりはね、ここまで来た方がいいのがありますのでね、ここまで毎年来るんです。もう何年も来てます。はい。 이것은 구라이요시에 있는 20세기 배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에는 20세기 배의 역사는 물론 일본과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 품종들까지 배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바로 20세기 배에 관한 것이겠죠. 20世紀梨はですね、1904年に、北脇英二さんという方が、鳥取県に20世紀梨を導入を、されました。 20세기 배가 100년이 지나도 그 명성을 지키고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배는 일본 여러 지역에서 재배됐지만 흑반병이라는 병에 때문에 다들 포기해버렸죠. 그러나 도토리의 농민들과 학자들이 힘을 모아 이 병해를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크고 결실이 좋은 나무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4,000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이 나무는 너비만 20m가 넘는 말 그대로 초대형 배나무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결실이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나무의 근본이 되는 뿌리에 모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넓게 뻗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면 나무도 건강해지고 열매도 많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현실로 이루어준 이 나무를 도토리 온 사람들은 잔뿌리 하나까지 소중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라이오시의 배 시험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000개가 넘는 배가 달린 나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품종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배나무가 맺는 열매의 수가 보통 200개라고 봤을 때 거기에 비해 5배 이상의 과일을 주렁주렁 생산해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운 이 배나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そうですね。収量がたくさん取れる条件っていうのは、まず土の根の管理がしっかりしてあるということだろうと思います。花芽をたくさんつける条件っていうのは、細い根がしっかりと伸びるという条件が必要ですから、やっぱり土の管理っていうのが非常に重要ですね。これはどの品種も一緒だと思いますね。 이유는 땅이었습니다. 나무 스스로가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잔뿌리 하나가 배나무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이 배나무를 만든 것입니다. 土の質がいろいろ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例えば粘土質で非常に、土が粘いとことかですね、それから硬いとことかいろんなとこがあると思いますけど、一つに排水が悪いという条件が生育に良くない条件です。でそのためにここにはトレンチャーという機械で細い溝を掘ってそこにもみ殻を埋めて、で深いところの水も速やかに排水するようにして、で根が深くまで入れるようにそういう処理をしています。 도토리 대학의 타나베 겐지 교수는 20세기 배의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의 발달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연구자들과 함께 신고배의 품종과 재배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製品のこともその来年のことだけしか考えない、今年のことしか考えない生き方では安定生産はできんわけでね、だからそのためにはやっぱりきちっとした土壌管理、それから棚もきちっとする、ね、そういった剪定をきちんとする、そういうことなんですよ。これはもうすぐにでも実行してもらえることなんですけども、要は生産者の意識ですよ。 나주를 자주 찾는다는 겐지 교수. 나주배가 다시 도약하는 방법으로 젊어지라고 강조합니다. 젊은 농군, 젊은 과수원, 그리고 새로운 품종에 대한 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2つ目、もう一つは、品種の多様化を進めなさいと。新興米は 50% までに落として、
あとの 50% はその早生から早生なし、それから中手のなし、そして奥手のなし、新神戸よりももう一つ遅いなし、そういうものを、違った品種をたくさん入れ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ね。この3つをおやりになればナジュはこれからまた次の1世紀は大丈夫だろうというふうに私は見ます。 나주에서도 몇몇 농가들이 나주배의 재배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농약은 줄이고 자연에 좀 더 가까운 배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화학 비료로 산성화된 땅을 바꾸기 위해 비품배와 미생물을 이용한 액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땅속으로 들어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여도 될 만큼 밭 자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착색 봉지와 촉진제도 전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그 과학자들이라든가 증명하는 데는 인체 해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걸 저는 소비자들한테 그걸 속이고 싶지 않고 또 자연 그대로 소비자한테 또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당장은 피해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지배를 안 치는 배가 더 나을 것이다 그걸 예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민들과 함께 나주 동신대 배산업 활성화 사업단, 농업기술원, 그리고 배시험장 등의 기관이 힘을 모아 친환경 배, 일명 명품 나주배 만들기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는 다양한 친환경 농법으로 배를 재배하고 관청과 사업단에서는 선진 기술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배라는 게 말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험난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이왕에 농사 지면서 또 정권이니까 지배를 안 치는 쪽으로 또 나무 땅을 살리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려합니다. 뭐이라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죠. 앞으로는 친환경 하다 보니까 놈들이 말했을 때는 친환경 굉장히 쉽지만은 현장에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힘들어요. 9월 초순, 조금은 이른 시기지만 금천면 손두현 씨가 촉진제로 재배한 배를 수확 중입니다. 수확량은 예년에 맞게 채웠지만 맛이 걱정입니다. 요것을 지배를 치는 것을 한번 먹어봤는데 저 맛은 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육질은 바로 들어갈 때는 좀 단맛은 있지만은 그 약간 씹히는 맛은 좀 덜하고 우리가 지배를 안 치는 것은 씹히는 맛이 약간 사근사근한 맛, 그 맛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분들이 지금 찾으시려면 지배를 안 치는 거 이거 일단 한번 드셔보면 그 사근사근한 맛과 또 사근사근한 맛이 좀 약간 그 배의 향이 약간 다를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먹어보니까 배의 향이 항상 다르대요. 촉진제 하나가 배의 향과 맛을 결정한다? 과연 그럴까요? 재배한 배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배 시험장에 의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익기엔 이른 시기인데도 촉진제 덕으로 잘 익은 배와 자연 그대로 키워 아직 숙기가 차지 않은 풋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배가 무게나 크기는 훨씬 작았지만 당도는 더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이 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당도가 더 높아질 배입니다. 제 나름대로 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저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야 이렇게 농사를 지었지만 이제 찾으실 분들이 그 치는 거 안 치는 걸 많이 찾으시면 저야 더 좋고 또 우리 농가들도 소득에서 더 좋고 조금은 지배를 안 치려더라도 이게 그래도 나주배의 향이라는 것이 한번 느껴질 수 있을까 합니다. 같은 시간 일본 도토리현 가와무라 주니치 씨의 과수원입니다. 주니치 씨는 요즘 배 수확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0세기 배는 조생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2주일 정도 수확이 일찍 시작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주니치 씨도 알고 보면 굉장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우수재배 농민상 수상에 일본 왕에게 배를 헌상할 영광을 얻을 정도의 실력파 농사꾼입니다. 주니치 씨의 배는 올해도 풍작입니다. 그는 과일의 결과를 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묵은 재배 방법은 지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길을 개척해 나간 거죠.
청사가와도 닮아있는 도토리현의 명물 20세기 배.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봉투에 쌓여진 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일의 겉모양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과일의 봉투를 씌워서 재배하는 곳입니다. 특히 20세기 배는 껍질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주니치 씨는 과감하게 그 관행을 깨버린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それはね、やはり直接太陽が当たるということでね、糖度はやはり上がってくる。ね、やはり普通の袋をかける梨より 0.5 から1度は高くなる。やはり太陽の光を遮光しないから直接当たるからというね、それとやはり日当たりね、いつも日が当たってるということも一つの条件ですね。糖度だ。それと果物はやはりね、日中の温度と夜の温度差があるほど糖度が増してくるという。だから袋をかぶってればやはり中の空気の温度がずっと下が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から、これだったらすぐ、夜露に当たって温度が下がってくるというで、やはり糖度は高くなってくる。 배만 맛있다면 소비자가 알고 찾아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모험을 시도한 주니치 씨. お金持ちはやはり大きくて姿の良くて綺麗なものを買われるけど、普通の方はやはり今皆皮を剥くんだから味のいいものを好む。やはりね、そういった傾向ですね。それでまあこういって安くて味のいいもの、ただ安くてもまずいものは買わないということでね。だからこの20世紀についても少々高くても味が良かったら、味にムラがなかったらね、どれを買っても同じ味だということになればやはり、好ま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こういう肌は悪くても。あ、そこがうまいよね。そこは日の当たったところ。 새로운 시도에는 설레임보단 두려움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주니치 씨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배는 유난히도 그 맛이 단 것 같습니다. 너무 아마이. 도토리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배들이 모이는 JA 선과장입니다. 하루 선과량만 250톤이 넘는 말 그대로 동양 최대 규모의 과일 선별장이죠. 이 선별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엄격한 기준에 의한 선별 작업입니다. 도토리현에서 재배되는 모든 배는 비파괴 당도계를 거쳐야 시중으로 유통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당도계는 광 센서만으로도 배의 당도와 속도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어냅니다. 각 배의 모양과 착색 정도까지 이 렌즈로 측정하게 되는데요. 엄격하게 선별된 배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신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確かにね、反応はいいです。もう一箱に入っとる梨のばらつきはないですから、確かにね、反応はいいですよ。それでまあ高値販売につながっておりますんでね。全体の生産量がね落ちてきておりますから、梨作る農家も減ってきておりますから、まあ全体的にはね売り上げっていうのは若干落ちそうですけれども、この単価っていうのはもうずっと。 객관적인 선별 기준은 생산자의 의욕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욕도 끌어올려줍니다. 농민들은 작년보다 나은 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는 작년보다 더 좋은 배, 더 맛있는 배를 맛보기 위한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통의 노하우와 현대식 자동화 시스템의 결합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줬습니다. 이렇게 20세기 배는 1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世紀が導入されて100年になるわけですよね。その100年も経った果物っていうのはないわけです。20世紀だけがもう生き残っとるわけですよね。それでやっぱり産地が生き残ったって言いますかな。やっぱり土地に合った作物っていうことですよな。 도토리현의 또 하나의 명물 20세기 배 가공품입니다. 비상품과를 활용해 만든 제품들인데요. 품질 높은 생과 시장을 유지해주면 물론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석이조의 시스템. 이것이 바로 일본 배 주산지 도토리현의 지혜입니다.
비단처럼 고운 고장 나주. 이곳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 배나무입니다. 배는 과일로 또 음식으로 우리 입맛을 당기고 훌륭한 약으로 우리 몸을 지켜준 나무입니다.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이롭게 쓰였던 배. 예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부엌에서 배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해 왔습니다. 한국의 대표 발효 음식 김치. 김치 담그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시죠? 김치 담글 때 배즙을 한번 넣어보세요. 깊고 시원한 맛이 우러나올 겁니다. 김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배예요. 그래서 배는 저기 그 발효 숙성할 때도 잘 되고 또 우리한테 그 소화 흡수도 돕기 때문에 단맛과 시원한 맛을 다 주기 때문에 배는 가장 잘 어울리는 김치하고 어울리는 그 과일이에요. 새콤달콤한 초무침을 할 때도 설탕 대신 배즙을 이용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단맛을 낼 때 꼭 이 배를 이용했습니다. 육류 요리를 할 때 요즘도 배를 많이들 넣으실 거예요. 배를 넣으면 고기의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아주 잘 됩니다. 배는 우리가 프로테이스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특히 육류를 요리할 때 함께 섞어서 요리를 한다면은 약간 부드러워지는 연화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울러 밥을 먹고 우리가 육류를 섭취를 할 때 후식으로 배를 먹을 경우에 거기에는 프로테이스가 소화 효소와 같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요소에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배가 대변신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훌륭한 요리 재료로 본격적으로 밥상에 투입된 것인데요. 과즙이 풍부한 배는 다른 과일과도 잘 어울려 샐러드로도 그만입니다. 색이 참 곱지요? 이것은 배를 와인에 절인 서양식 디저트입니다. 이것은 배로 만든 깍두기인데요. 김치하면 매워서 진저리를 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배는 고급 재료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그 효능이나 성능에 비해서 양 자체는 소량으로 쓰이지만요. 그 배를 조금이라도 첨가했을 때는 배가 들어간 음식들은 확실히 그 시원한 맛이나 단맛이 일반 음식에 설탕을 넣었을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배는 그 주부들 음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죠. 과일로 또는 음식으로 우리는 늘 배를 가까이에 두고 즐겨 먹었습니다. 요사이 배가 가진 다양한 효능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배는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배는 우리 몸에 쌓인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등의 독성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혈압을 강화시켜주는 팩틴과 장에 좋은 솔비톨, 항산화제를 대표하는 페놀 화합물과 피부 미백을 돕는 알부틴까지 우리 건강을 위해 배가 차지하는 영역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 나창수 박사 연구팀은 천식에 효과가 있다는 배의 효능을 정확한 실험을 통해 입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용 쥐에 천식을 유발시키고 배즙의 효과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천식에 걸린 쥐에게 20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 배즙을 투여하며 그 반응을 보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배즙을 먹은 쥐들의 기관지가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훨씬 더 튼튼해져 있었습니다. 기관지 평활근의 장력 실험에 있어서 배즙 음료가 일정한 그러한 유효한 효과를 발휘함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기관지 폐포 세척액 내에 백혈구에 관련된 호상구와 림프구 수치를 상승시킴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곧 이것은 배즙 음료가 호흡기 질환을 유효하게 개선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기능성 배즙입니다. 배처럼 호흡기 질환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살구와 도라지, 그리고 감초 등의 한약재까지 넣어서 그 기능성을 배가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할머니들은 지난해 이 기능성 배즙을 약 한 달 동안 복용했던 분들입니다. 할머니, 잡숴 보시니까 정말 효과가 있으시던가요? 그때 들은 게 맛있다 만나고 또 거기 늘 먹고 잡더만 또 몇 번 만난 게 맛있고 게 그럼 떨어져 보면 이제 묵을 때는 좋고 안 가쁘고 나도 숨이고 가쁘
이러고 좋은 정경한 것 같아도 수명 가쁜데 그럼 먹을 때는 가서 근데 떨어져 본 게 또 페냐 조금 낯선 것도 같아갖고 이러고 생겼어. 많이 좋아졌다 그랬어. 이상 그놈을 돈이나 있으면 계속 자꾸 쭉 묵어왔으면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을 게. 배는 천식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배즙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드셔야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그 밖에도 동신대학교 한의학과에서는 배와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습니다. 당뇨를 유발시킨 뒤에 꾸준히 배즙을 투여시킨 결과 혈당량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배에 들어있는 항당뇨 효능을 동물 실험으로 입증한 것이죠.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항암 작용에도 배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용 쥐들에게 대장암을 유발시키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배즙을 꾸준히 먹인 쥐들에게서 암 발생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배즙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나 항암 물질이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배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죠. 그래서 이제 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 저희들이 그 천식이라든가 당뇨, 저희들 특히 이제 천식이나 당뇨 쪽에 이것이 이제 약은 아니고 식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품으로서 계속 먹었을 경우에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그 소화당뇨나 소화천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다른 과일에 비해서 보다 더 상용함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의 천식과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 돼서야 왕곡면 김호남 시내의 배밭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농가는 이미 수확을 시작해 소득을 올리고 있었지만 김호남 씨는 배맛이 잘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수확에 나선 것입니다. 걱정했지만 다행히 배맛은 잘 든 것 같습니다. 해로운 것보다는 좋은 것만 먹고 자란 배들입니다. 배가 참 건강해 보이죠? 제가 배를 제일 또 많이 묵어요. 그래서 좀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이제 배 묵고 좀 치료를 했더만 괜찮아요.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배를 안 치려고 또 이렇게 초생제 매면서 미생물 좀 쓰고 하면서 하면은 제가 먹는 배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신경 써야죠. 같은 시간 백종필 씨네 가족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사실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배맛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수확을 망설였지만 추석을 앞두고 약속한 백화점 납품에 늦지 않게 하려고 잘 익은 배만 골라서 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수고롭지만 맛이 들지 않은 덜 익은 배를 출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무들은 촉진제 한 번, 화학농약 한 번 접해본 적이 없는 나무들입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는 더 옹골지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400개가 넘는 열매를 맺어냈습니다. 자연 그대로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친환경 농사의 힘이 아닐까요? 저는 올해는 안 치른 배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자신을 하고, 치른 배는 그래도 노동력이라든가 그 경제적인 면에서 월등히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집에는 치르기 위해서는요. 근데 안 치르고 수확을 같이 내고 배를 더 키우고, 그게 기술 아닙니까? 그건 저는 올해는 안 칠했어도 남보다 치른 배보다 똑같이 가고 있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예. 친환경 배가 앞으로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몸에 해로운 잔류 농약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남대학교 친환경 배 특화 사업단에서는 생명의 배라는 주제로 친환경 배에 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일반 배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배의 성분을 비교해본 결과 친환경 배에 페놀 화합물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네랄 같은 그런 경우에도 친환경으로 재배할 경우에 우리 인체에 중요한 칼슘이라든지 또는 철분,
또는 그 아연과 같은 그러한 그 생리 활성 그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한 그 우리 인체에서 항산화력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폴리페놀 화합물에 있어서도 대조했던 일반 배에 비해서 거의 한 5% 이상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깎아서 버리는 껍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껍질과 과육을 분리해서 항산화 물질의 분포를 조사해 봤는데요. 항산화 물질이 많을수록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껍질의 성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농약 처리한 배 껍질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자, 이제 어떤 배를 먹어야 하는지 쉽게 알 것 같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햇빛 잘 받고 자란 맛있는 배. 정답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은 이치입니다. 나주배는 이제 명품 배라는 자존심을 걸고 좋은 배 만들기에 박차를 가합니다. 양심으로 재배하고 당도에 따라 맛있는 배만을 골라 내보냅니다. 자연과 가까운 농법으로 그 기능성을 높인 친환경 배, 그리고 생산부터 선별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된 고품질의 배. 이런 배들은 이제 약이 됩니다. 입맛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나주배는 이제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름진 토양과 따뜻한 기후, 그리고 오랜 재배 관록이 지금 나주배의 명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이어받은 농민들이 친환경 고품질의 배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명품을 알아보는 소비자들의 안목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안목으로 그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명품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가치가 증명된 배, 나주배는 오늘도 건강하게 커가고 있습니다.